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시험을 위한 절대 족보를 집필한 김본범입니다. 교재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관련 교과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우리 힘차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절대 족보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100개의 포인트로 핵심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강의는 그 중에서 중요 출제 범위, 중요도, 그리고 새로 추가된 교과 위주 이렇게 해서 내용이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가지를 다 하지는 않고요. 중요 요소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포인트로 디자인 개론이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 출제 범위를 보면 디자인 개론이 첫 번째 들어있지 않죠. 근데 직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컴퓨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련 기초 지식을 가지고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2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광고, 편집, 포스터 뭘 하려고 하냐면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위한 자격증이다라는 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뭘 했느냐? 디자인에 대한 개론, 디자인이 무엇인지, 디자인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인트 첫 부분에 다뤄졌습니다. 자, 포인트 01 부분 한번 펼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포인트 01 디자인 개론에는 디자인의 의미, 디자인이 무슨 뜻인지, 왜 하는지,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할 때 이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 나쁜 디자인이다, 꼭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죠. 조건, 디자인의 조건이 총 우리 보통 5가지를 언급합니다. 또는 4가지 조건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질서성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항목이라서 기본적인 4대 조건에 추가로 해서 5개다. 또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4대 조건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5대 조건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굿 디자인 제도에 관련된 부분도 담아놨으니까 그 내용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 디자인 개론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챕터에는 뭐가 들었냐? 디자인의 의미, 디자인이 성립된 거, 디자인의 조건, 우리 굿 디자인이라 얘기하는 디자인 조건에 관련된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의 개론도 어떻게 보면 되게 폭넓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적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의 의미와 의미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자, 우선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디자인의 어원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어원에서 우리 많이 언급되는 거, 대지근 아래라는 용어, 디세뇨, 데색. 자, 요 세 개의 단어가 바로 디자인하는 어원에 해당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해당되는 용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당되는 단어 빼고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라틴어의 대지근아래에서 유래가 됐다는데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계획하다,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 자, 요 뜻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은 넓은 의미와 우리 조금 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좀 나눠서 광의의 의미다, 뭐 협의의 의미다라고 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도안, 장식, 설계, 의장, 계획 이런 거 뜻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조형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설계 활동을 얘기한다. 그래서 결과물만 보여주는 도안, 장식, 뭐 이런 의장도 마찬가지고요. 비주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걔를 작업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기 위한 계획부터 디자인을 하는 설계, 활동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린 디자인이라고 그럽니다. 디자인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기능성과 신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를 얘기하자면 기능성과 신미성에 대한 부분. 이 기능성과 신미성을 조화롭게 어떻게 인간의 근본적인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 그게 디자인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기 편하게, 편리하고 아름답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설계, 계획, 활동,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디자인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넘어가서 디자인의 성립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성립. 디자인은 언제부터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부르게 됐을까? 언제부터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사물이나 기기나 비주얼적인 우리 텍스처, 뭐 텍스타일 뭐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게 됐는지를 보자면, 우선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19세기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왜 그 당시에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기계에 맞게끔 디자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수공예적인 공예라는 개념이 되게 강했던 시기였다면, 이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로 만들어지는 대량 생산, 거기에 규격화된 디자인, 거기에 알맞는 객관적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미지 구현,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그거를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적용해서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근대 디자인 운동이 이제 발생했고, 일품정에 위주로 썼던 수공예 분야가 좀 대립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상업적, 대중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거, 디자인 성립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성립 과정. 자, 성립 과정 하면은 욕구, 조형, 재료, 기술. 자,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의 성립 과정은 욕구 과정 다음에 조형 과정, 재료 과정, 기술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거. 요 단계에 대한 거는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자,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디자인 성립에 관련된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 4가지 단계 외워두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는 디자인 조건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자, 디자인의 조건은 우리가 4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떨 때는 5대 조건이라고 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미성, 그 전에 제일 중요한 한목적성, 신미성, 독창성, 경제성. 자, 요게 4대 조건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서성이 들어가면서 5대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굿 디자인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요 5가지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한 목적성부터. 자, 한 목적성은 뭘까? 디자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로서 1차 조건이야. 가장 중요한.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에 대한 부분을 잘 살려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디자인이 대상과 용도,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볼펜 같은 거 잘 쓸 수 있게끔, 의자 앉기 편하게끔, 뭐 책은 잘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거,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걸 바로 한목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능성과 실용성을 의미한다. 자, 이 한목적성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의미한다. 되게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 또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 친미성이 있어요. 친미성하고 한목적성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2개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름다움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능적인 것만 완벽하면 되는 게 아니라 2개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는 신미성으로 넘어갈게요. 2번째 신미성. 자, 신미성은 우리 말 그대로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 작품의 기능과 조화된 형태와 색, 재질 등의 아름다움을 뜻한다. 디자인의 아름다움은 소비자가 공감해야 돼요. 나만 좋아서 되는 게 디자이너가 나는 디자인 공부를 많이 했어. 나 디자인 경력 몇 년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비자가 우리나라 소비자도 있을 수 있겠고, 멀리 유럽, 미국, 아프리카 다양한 곳에서도 나의 디자인이 보여져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도 보면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아름다움의 기준치, 객관성,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시대성이나 민족성, 개인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대중의 미의식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이고 선전이나 유행에 따라서 이끌리거나 잘못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짧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다가 어쩔 때는 긴 치마가 유행할 때도 있고 나팔 바지가 유행할 때도 있고. 자, 그 당시에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막 타이트한 바지가 최근에 와서 와이드 팬츠가 유행하면서 그때 입던 그런 타이트한 몸에 붙는 그런 바지들을 입으면 왠지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 시대적으로 벌써 미의식이 변한 거예요. 또 미의식은 되게 또 이렇게 시대적으로 트렌드하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차이가 있어요. 되게 주관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나는 빨간 장미가 예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나는 보실보실한 메밀꽃이 예뻐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도 또 달라지고요.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되게 소비자의 공감을 느껴서 좀 더 대중적이고 이런 걸 따지지만 사람들 또 마다 개개인마다 또 미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또 국가나 민족 간에는 또 같은 공통성을 갖지만 시대성이나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개성 등에 따라서 이 신비성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게끔 내가 타겟이라는 걸 설정하고 목적을 컨셉이라는 목적성이 있다면 그거에 적합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신비성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 잘 생각해서 디자인에 녹여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독창성에 대한 부분이요. 남들과 다르게, 남들과 차별화된 거. 자, 그런 창조적인 디자인을 의미하는 걸 우리는 독창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독창성 안에는 또 세 개의 우리 좀 구분 지어서 독창성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성에 대한 부분. 창조성은 독창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용어긴 해요. 디자인에서의 창조성은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결합시켜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창조적인 상상력. 또 어떤 디자인은 그러죠. 이미 벌써 세상에는 다 새로운 것들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래서 새로운 또 창의성을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디자인에서 창조성은 좀 새롭고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결합시킨 그런 독창적인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고유성, 민족성에 대한 독창성. 민족, 고유의 표현들, 독창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요. 민족성의 독창성으로 보이는 거.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독창성인 거죠. 또 시대정신. 시대정신이라는 말도 요즘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시대에 알맞는 디자인을 해야지 결코 과거의 양식을 표절해서 안 된다. 표절은 안 된다. 근데 오마주란 얘기를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표절하지 안 된다. 또한 시대 양식에서 그 정신을 찾아서 창의력을 또 발휘해야 된다. 시대 정신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변해요. 우리 요즘에 보면 TV에서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를 벌써 한 3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런 드라마를 지금 다시 재방송을 하는 거 보면 그 드라마에서 아기가 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빠가 그 옆에서 담배를 뽁뽁 피고 있다든지 화가 난다고 막 상을 막 뒤집어 엎는다든지 막 부인을 때린다든지 그거 가지고서 우리 법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애가 있는데 담배 피는 거 뭘 하지 않아. 근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안 맞는 얘기죠. 윤리적이나 기본적인 법적인 문제까지 걸려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통용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서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현재는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시대 정신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옛날에 과거에 있는 것을 오마주해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건 가능하지만 있는 걸 그대로 계속 답습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옆 페이지는 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자, 옆 페이지는 우선 제일 처음에 우리 네 번째 굿 디자인 요소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경제성. 경제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 이게 바로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한 목적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를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중적인 제품을 만들 것이냐, 이걸 납품하는 곳이 의자인데 학생들 교실에다 놓을 것인가, 아니면 회장님 한 분을 위한 그냥 고급스러운 의자를 만들 것인가, 안마 의자 같은 걸 만들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질 것이고, 그 비용과 함께 소재 선택도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최대의 효과, 안마 의자는 되게 폭신폭신하고 편안해야 되고 막 공중에 붕 뜬다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면, 공부하는 의자는 너무 움직임을 들쑥날쑥하지 않게 앉아서 고든 자세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자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거를 뭐 그런 목적을 갖고서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생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재료적인 측만이 아니라요.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제품, 재료 선택, 제품이 완성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 유통에 관련된 부분들, 소비하고 나서의 나중에 후처리에 대한 부분, 자, 이런 것들도 다 경제성에 들어가는 부분이야. 좀 더 폭넓게 보자면. 그래서 허용된 비용 안에서, 우리 계획했던 비용 안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 재료의 선택에서 형태, 구조의 성형 방법, 제작 기술, 공정 선택에 이르기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 목적성, 신밀성, 조화 위에 경제성을 추구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질서성 보겠습니다. 질서성은 디자인의 4대 조건인 합목적성, 신미성, 독창성, 경제성, 얘네들이 모두 다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질서성이어서 별도로 질서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조건이 얼마나 조화롭게 유지가 됐느냐, 이거를 바로 우리가 질서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3번은 굿 디자인에 대한 제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험에서는 우리나라의 굿 디자인 마크를 찾는다든지 굿 디자인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유래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굿 디자인 제도를 보면 1946년도 영국 망국박람회를 통해서 굿 디자인 상품을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가 차원에서 전개된 굿 디자인 제도가 바로 이 효시라죠. 국가 차원에서 전개돼서 우리나라도 굿 디자인 제도를 만들고요. 가까운 일본도 나름대로 굿 디자인 제도를 만들고, 또 어느 나라는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굿 디자인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 협회나 단체에서 국가 차원으로 굿 디자인 제도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각국 나름대로의 제도화된 거죠, 현재는. 자, 1950년대, 1955년 뉴욕 모마, 뉴욕의 현대미술관이죠. 자, 거기서 행해진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인 굿 디자인 전시회를 의해서 그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는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 제도가 있는데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198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년 선정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면 KIDP 디자인진흥원에서 매년 연말쯤 되면 굿 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들, 또는 요즘에 서비스 디자인,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쫙 대통령상부터 쫙 리스트업해서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올해는 이런 디자인이 높게 평가를 받았구나. 그리고 디자인의 매체나 분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트렌드 분석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굿 디자인에 선정된 상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야도 한 10년 전, 20년 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 KIDP 사이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굿 디자인에서 이렇게 요 G자 모양 약간 유연한 그런 느낌으로 써져 있는 요 마크가 굿 디자인 마크고요. 요 굿 디자인 마크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요. 시험에 유사한 굿 디자인 마크들하고 같이 놓고서 어떤 게 우리나라 굿 디자인 마크게요?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등장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디자인의 분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자격증은 시각 디자인 직무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시각 디자인 직무가 무엇인지, 어떤 디자인 분야에서 어떤 파트가 시각 디자인 직무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디자인 분류 항목에 보면 우선 디자인 분류, 디자인이라는 통칭을 보면 크게 산업 디자인, 건축 디자인, 복식 디자인, 공예 디자인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패션 디자인이라는 게 복식 디자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도자기, 금속 이런 것들은 공예 디자인이고, 건축도 워낙 광범위하죠. 그래서 건축도 따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 안에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크게 산업, 건축, 복식, 공예로 나눠지고, 산업 디자인 안에서 우리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이렇게 구분 지어서 보게 됩니다. 또 표현 방법에 따라서 2차원이냐, 3차원이냐, 4차원이냐 그것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사회 이후에 공업적인 생산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 분야로 복제 양산적이고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전 분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 명칭의 정의도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아까 시각, 제품, 환경이 있는데 얘네들을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 했죠. 시험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시각 디자인 분야에 2차원 디자인이 아닌 것은, 3차원 디자인 것은, 아니면 차원이 다른 것은 이런 문제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턴 디자인이나 뭐 문양 같은 거 만드는 그래픽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상업 디자인, 광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레터링, CI, 심볼 로고가 CI 안에 들어가기도 하죠. 뭐 지도, 도표 이런 것들이 2차원 디자인이에요. 근데 2차원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이 있어. 누구? 대표적인 애가 포장 디자인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포장 디자인입니다. 또 POP 디자인, 우리 포인트 오브 폴처스로 해서 구매 시점 광고로 쓰이는 POP, 얘네들이 3차원 디자인, 입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2D 그래프예요. 시각 디자인은 거의 다. 그래서 평면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웹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포스터 디자인, 리플렛 디자인, 자 이런 것들 다 어때요? 평평한 종이 위나 평평한 모니터 위에서 구현되고 있어요. 자, 걔네들은 2차원 디자인. 근데 포장 디자인 어때요? 라면부터 시작해서 음료수 병이라든지 여러분들 택배하는 택배 박스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입체로 생겼죠. 단순히 한 면만 있는 게 윗면, 옆면, 밑면 다 있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이에요. 포장 디자인. 그리고 시각에서는 4차원 디자인으로 TV, CF, 애니메이션을 드는데요. 자, 얘도 TV, CF는 얘는 평면이지만 거기에 소리라든지 뭐 다양한 공감각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4차원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품 디자인도 한번 볼까요? 제품 디자인은 거의 다 3차원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 문제가 등장할 때는 2D 디자인의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에서 2D는 뭐예요? 벽지. 우리 여러분들 집에 있는 벽지에 있는 벽지 무늬 막 이런 것들 보면 얘는 시각 디자인이라 제품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구나. 벽지 패턴이니까 시각 아닐까? 근데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이런 분류표를 보면 벽지는 제품 디자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텍스타일 디자인, 그다음에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 섬유에 들어가는 자 그런 것들은 제품 디자인 안에 들어간다. 이것도 헷갈리죠. 왜 얘는 제품일까? 상업적인 아웃풋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 디자인, 전기, 전자, 주방 용품, 운송기기, 뭐 자동차, 비행기 얘네들도 다 제품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예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카테고리 보면 액세서리도 제품 디자인. 우리 실, 뭐 바늘,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애들 그것도 제품이잖아요. 걔도 제품 디자인. 그래서 제품 디자인은 바늘에서부터 비행기까지 모든 게 이런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아웃풋들은 제품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제품 디자인에서는 우리 4D 부분은 비어 있고요. 환경 디자인에서는 2D가 비어 있죠. 그 대신 3D, 4D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에서는 실내 디자인, 점포 디자인, 디스플레이, 도시 계획, 조경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 정원 디자인 이런 것들이 환경 디자인 안에 들어가 있고요. 환경 디자인에서 4차원은 무대 디자인. 무대 디자인도 공감각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소리, 뭐 또 있고, 뭐 연기가 피어날 수도 있고, 냄새를 나타내게끔 할 수도 있고, 요즘에 영화관 같은 데서도 이렇게 4D 영화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게 공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4D구나. 4차원 디자인이구나. 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디자인적인 영역을 보면 우리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은 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공존하는 곳에서 인간과 사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시각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사회와 자연을 연결하는 것은 환경 디자인이고, 인간과 자연의 매개는 제품 디자인이다. 자, 이런 우리 현대 디자인 측면에서의 디자인 분류 개념도 요 도표 형식으로 외워두시면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맞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각, 제품, 환경 세세하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되게 모호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벽지인데 시각인지 제품인지 모호할 때도 있고, 거기에 뭐 요즘에는 다양한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융복합 디자인, 융합 디자인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 디지털 뭐 디자인 컨버전스. 그래서 옛날처럼 획일화되게끔 얘네들을 분야를 나누지 않고, 요즘에는 디자인 분야가 이런 제품, 멀티미디어, 지금 멀티미디어 부분이 많이 빠졌죠. 예전 기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멀티미디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공간, 환경, 패션 이런 것들이 다 믹스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새로운 명칭이 계속 만들어지고, 새로운 디자인 분야가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디자인 컨버전스라고 얘기해요. 용어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분야를 세분화시켜서 시각, 제품, 환경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 관련돼서는 우선 조형적 요소를 바탕으로 시각에 의존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 분야에 대한 거고요. 평면적인 2차원 디자인을 보통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분류는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 편집, 광고, 포장, CIP 이걸 들고요. 제품 디자인에서는 대량 생산되는 산업 제품의 기능성과 신미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분야를 우린 제품 디자인 얘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분류를 보시면 생활용품 디자인, 정보기기, 우리 핸드폰, 노트북 뭐 이런 것들 다 정보기기, 조명도 제품, 운송, 의료기. 최근에 요즘에 의료기 디자인은 엄청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굿 디자인 선정어도 보면 예전에는 뭐 자동차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것들이 굿 디자인으로 선정됐다면, 최근에는 의료, 뭐 범죄 예방, 서비스 디자인 이런 사용자의 편리성과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화되고 있다.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조건 겉으로 보기 위한 아웃풋이 예쁜 거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 이런 내면적인 부분들, 사람의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강화를 시켜서 굿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구나라는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의료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의료기 디자인이 옛날에 뭐 거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두렵게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도 되게 인테리어 같은 거 보면 되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막 그런 공간 구성, 벽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편안한 그런 인테리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간호사복도 좀 더 따뜻한 느낌. 그리고 침대, 병원 침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 병원에 간병인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휠체어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의료기 디자인들이 되게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실버 세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헬스 관련 기구들, 헬스 관련 뭐 다양한 상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 디자인 특징 보면 과학기술, 인간, 환경이 공존하는 분야다. 생산 가능한 형태, 구조, 재료 등을 잘 선택해서 설계해야 되고 인간과 자연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 디자인에 관한 부분. 인간 생활의 환경적인 부분을 조형적으로 구성하는 활동으로 모든 디자인 분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기도 해요. 환경 디자인 안에 뭐 시각이나 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쾌적하고 윤택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변 환경과 질서, 통합, 조화를 이룬다. 얘는 어떻게 보면 환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되게 중요해요. 공간의 특성, 건축물을 지어도 요즘에는 주변 환경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환경 디자인의 기본적인 건 조화다. 그래서 세 분류를 따져보면 도시 디자인, 실내 디자인, 디스플레이, 스트리트 퍼니처, 슈퍼그래픽, 그린 디자인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우리 포인트를 쭉 살펴보면 제가 제품 디자인 포인트도 하나 따로 빼놨고 환경 디자인 포인트도 하나 빼놨어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지만 한 페이지 정도를 좀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더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 관련된 문제, 시각 디자인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비교하시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포인트 1, 2 같이 살펴봤습니다.